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좋은 정보들을 알아가시고 훗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요, 덕분에 잘 버텼고 덕분에 잘 수익을 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어제 문자 참여를 하셨어요. 제 연락처로 이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참여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좋은 정보들을 방송으로 모두 보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과 문자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는 뭐 더 뭘 숨기고 뭐 더하지도 않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만을 늘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하시면 제가 방송으로 모두 다 보답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수익이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라가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올려드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일단 오늘 이야기는 두산 로보틱스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올라가지 못할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할 주식을 제가 뭐하러 시간을 들여서 계속 방송을 하겠어요. 저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애틋해지는데요. 많이 힘드실 테고 또 그만큼 제 영상에 의존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가 뭐예요? 앞으로 올라갈 게 저는 보여요. 정말로요. 우리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차트를 다 떠나서 주식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올라갈 근거를 알게 될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가치를 발행을 해서 주당 얼만데 나눈 거죠, 그죠? 발행 주식수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와 계산을 해서 주당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핵심은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를. 그럼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당장의 차트일까요? 저도 기술적 분석 정말 좋아하는데요. 기술적 분석 필요하죠. 필요한데요. 회사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호가창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얼마 전 아이아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미어집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게요. 확대하는 프로그램 좀 켜야겠네요. 이 줌이 프로그램 제가 자주 쓰는데, 이거 누르고, 네, 보이죠? 자, 유의미한 매출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해서 기업 인수, 연구센터 설립, 기술 인력 채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술력을 지닌 로봇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최종적으로 매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회사에서 지금 무엇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년도가 아니다. 2027년도에 유의미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전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요. 왜냐? 2027년도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면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27년도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도 2026년도에는 매출을 내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제품의 라인업과 고객사와 또 협동 로봇에 따른 업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언제부터 상승이 나올까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맞나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2026년도가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방송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선 좋아요나 구독이나 댓글이나 문자 참여 해주셔야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자 참여가 저조하거나 좋아요가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정말 열심히 끌어들이고 싶은데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방송 보시고 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좀 들어가서 2026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요. 현재 SK 시트론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고 또 PRS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딱 봐도 정말 2026년도에 뭔가 나올 게 많아 보여요. SK 시트론을 인수하면은 과연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시너지가 있을까 하는 부분과 지금 또 한창 오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요. 증시에는 이제 조선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조선만 그런 건 아니죠. 마누가 프로젝트도 있죠. 원전 관련해서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잘 봐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공업이라서 당연히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로봇,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는 AI 로봇 솔루션 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두산 로보틱스의 브랜드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거라 보고 브랜드의 강화, 시장의 마케팅, 경쟁력 이런 것들은 결국 뭐로 이어집니까? 시장의 점유율로 이어지잖아요. 맞나요? 근데 또 시장의 점유율을 논하다 보면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중국의 로봇이 과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로봇 경쟁력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다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을 중국에게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결과 기술 유출이라든지 공급망 의존도라든지 많은 것들이 국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게 할 만큼 꽤나 치명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중국 쪽에 의존을 했더니 꽤나 치명적인 손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경험을 했죠. 코로나 때요.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지금 제조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를 하니까 첨단 제조업이 됐든 단순 반복 공정이 됐든 결국엔 제조업에 대한 기술력이 기술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공유가 되겠죠. 근데 중국한테 그걸 맡길까요? 이해되셨나요? 믿을 만한 동맹 국가나 믿을 만한 기업에게 협력을 하자라고 하겠죠. 지금 미국 방산과 한국의 조선업이 협력을 하는 것처럼요. 그죠? 미국과 우리가 또 원전을 협력하는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태계를 꾸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매출 주목하면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 파동이죠. 계속 빠지는 파동, 오르고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저항대 맞고 합병 이슈 때 실망 매물 나왔던 구간이죠. 그러다가 고람 팠다가 골팍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맞나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또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 안에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뚫어냈잖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뚫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뭔가 터져도 터지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PRS라든지 시트론 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켜봐야겠죠, 일단. 근데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로봇 사업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21년도 당시에 협동 로봇 시장에서 매출의 성장률이 1등이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겠죠. 만약 아무런 경쟁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 가장 크게 늘어났었던 시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은
성장률에서 1등을 보였고 시장의 점유율도 이때 4위를 기록했어요. 그럼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면요.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경쟁력이 더 좋다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매출은 더 극대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요. 두산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북미 로봇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를 해서요. 공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도 국내 최대 로봇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더 좋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요.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지능형 AI가 탑재된 고난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한다. 제품의 경쟁력이 저는 상당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은 비록 정말로 갈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고 지치다.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못 가네. 할지 몰라도 저는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는 당장의 실적을 위함이 아닙니다. 인력 절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생산의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실적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봇을 선택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코 거쳐야 되는 로봇이라면 그 로봇을 타겟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앞으로의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죠.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 속도,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이요. 그게 곧 매출이니까 시장이 있고 이 안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회사도 많은 것들을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떤가요? 오늘 좀 전체적인 뷰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와 또 어제 방송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이슈들을 좀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상,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방문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열심히 두산 로보틱스를 외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7371-7454 여기로 문자 참여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방송할 거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자 참여 한 번씩 꼭 하시고 두산 로보틱스 문자를 참여를 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영상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주가의 하락 추세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추세를 벗어나는 돌파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점이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와 또한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들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느냐, SK 실트론 인수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트론을 인수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에게 어떠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가 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미래 성장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금리 인하 정책 때문이고 미국의 정책 때문이죠.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제조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원전과 조선만 보더라도요. 첨단 제조업과 국가 전략 제조업이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로봇은 필연적으로 저는 선택을 받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기업들은 어차피 인건비로 고정비가 나가는데요. 그 인력비에 대해서 로봇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고려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인력비에 비해서 로봇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기업의 이윤을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로봇을 선택하는 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한번 ROI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매장의 형태가 10평이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바리스타 직원분들을 2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00만 원의 급여가 나가죠. 연간 6천만 원입니다. 월 500만 원, 2명을 월 500만 원에 고용을 하니까 한 명당 250만 원 해서요. 그럼 연간 6천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로봇을 도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약 5천만 원이에요.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더하더라도 5,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간 6천만 원의 인건비와 두산 로보틱스의 도입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과 비교해보니까 5,500만 원과 6천만 원 500만 원 차이가 더 납니다. 이 시리즈는 푸드로봇이죠. 그죠? 식음료 사업에 최적화된 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 500만 원 더 저렴한데, 커피 로봇의 처리량은 하루에 1200잔 가능합니다. 하루에 인력비로는 2명의 바리스타로는 330잔이 가능한데 로봇을 도입하면 하루에 1000잔 이상 가능하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요. 동일한 인원 대비 생산량도 3배 상승하고요. 그러면 매출의 증가분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00잔을 했을 때 4천만 원이 한 달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4억 8천만 원의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약 9,600만 원 정도 이익치가 나옵니다. 즉 로봇이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시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두산의 부회장님께서도 미국에 건너가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로봇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머지 않았다. 아마존의 본사와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뭐 어느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부터 주가가 초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로봇이니까. 우린 그때를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저는 기다린 자에게, 또 노력을 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성공은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저는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앞으로도 쭉 이 두산 로보틱스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주가 방송 여기서 마칠 건데, 일단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21선인데 이 선이요,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는 뭐 이 안에서 조금 뭐 행보를 하든 급등이 시작되든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